변호사님, 개인인생 하신 분한테는 뭐 좋은 일이에요.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반드시 거예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로펌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게 회생 면책 인가 후 급여가 오르거나 뭐 네. 다운되거나 네.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이 부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회생 기간이 3년에서 길게는 5년? 5년까지도 네.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그럴 있을 수도 수 있죠. 있고요. 경제 상황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가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변제 기간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인가 받은 분들 중에선 급여 올랐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절차 진행해서 이슈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 인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20%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신고해라 이런 조건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급여가 떨어졌다 이 경우에는 변제금 조정. 그렇죠.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안 하고 버티고 미루고 하다가 미납금이 누적이 돼서 3개월치가 돼버리면 폐지될 수 있어요. 반드시 조정해야 되는 거죠. 네. 요즘에는 워낙 투잡, 쓰리잡 그런 시대라서 다른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수적인 소득,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일을 네. 한다든지 사업이나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 이런 수입까지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고요.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변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누락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고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인가 절차 자체가 폐지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보너스 받거나 퇴직금 받은 경우는요? 이런 이제 일시적인 네. 소득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야. 만약에 법원에 적발이 돼서 변제 계획이 변경돼야 되는데도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즐거운 상상인데 상속을 뭐 크게 받거나 로또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신고해야 이것도 되나요? 네, 일시적 고액 수입으로 보는 거고요. 변제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현금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하셔야죠. 급여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걸 잘 공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단순히 월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소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관적 자료로서는 월급 명세서, 진단서라든지 네. 치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 요새 월세도 워낙 많이 오르니까 맞아요. 월세 오른 것도 명확하게 증명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네. 이런 걸 첨부를 해서 변제 계획안 수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녀 출산, 부모님 부양 이런 것도 이슈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활비 증가의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출생 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들로 내가 누구를 부양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변제 계획안 수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하고 혼자 내가 애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양육비가 부담된다. 이런 것도 또 이슈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키우는 쪽보다는 양육비를 주는 쪽이 주는 쪽에서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던 중에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경우 발생하면 양육비가 나와 있는 판결문 네. 아니면은 협의혼할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양육비 지급 내역서나 뭐 자녀한테 들어가는 학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소명 자료를 해서 변제 계획안을 수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만 다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이 이제 변제금 감액 요청을 받아주면 고마운데 안 받아주고 그냥 기각해가지고 아웃시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급여라는 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는 거는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났다고 하더라도 변제 금액을 줄이지는 못해도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그것도 생각을 방법이죠.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플러스로 또 일정 기간 납부유예 요청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6개월 내외 기간에서 단기간 동안 납부 유예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인가결정 나면 다시는 법원이랑 소통할 일 없을 줄 아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맞습니다. 경제 상황을 최대한 그것들을 해야 법원에 되는 거죠. 리프트해서 좋은 절차로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제일 포인트네요. 네. 네.